역대 정권에서 보면은요, 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가 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본격화됐다고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그 정권 때부터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 중요한 시점마다 이제 TV 생중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인상적이다 싶었던 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좀 떠올라집니까? 저는 뭐 사실은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실은 소통력을 그러니까 제대로 발휘한 분은 두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부 독재 시절에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사상이 불순한 뭐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도권 언론에서 몰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 베일이 벗겨졌을 때 아주 소탈하고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위트 이런 것들이 뭔가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면서 아 저렇게 다변이고 달변이면서 위트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준 분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통의 의지와 열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소통하고 싶었던 사실 대통령.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운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가장 많이 했던 대통령이 두 대통령이에요. 각각 뭐 임기 중에 이제 4번씩 했던 거고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번을 했던가요? 물론 뭐 3번이냐 4번이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점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이 남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까 그 사전에 시나리오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사실은 그 나중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과의 대화는 3번이었지만은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그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도 그 패널로 참여를 해서 날카로운 질문도 던지고 그랬죠. 근데 꼭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임기 말에 사실은 이 정관용 앵커 있죠? 와 대담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뭐 제가 일했던 것이니까 이제 저 간단히 비화를 좀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 정관용 앵커가 이제 대담을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다른 여성 앵커하고 같이 저 대담을 이제 생방송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 시나리오를 다 무시하고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속된 말로 참모들이 얼굴이 하얘졌죠,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얘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가 되니까 그냥 하자. 내가 뭐 대답 못할 것도 없고. 근데 하여튼 조마조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날카롭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질문 막 던지니까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나중에 효과는 오히려 만점이었어요. 그냥 생동감 있고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도 말하자면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약간 거칠고 울퉁불퉁하더라도 그런 상상 속의 여당 대변인 논평처럼 명품 소통의 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국민과의 소통은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국민과의 소통은 관두고 참모나 그 국무위원 들하고 소통도 없었던 거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기자회견 하는데 왜 대면 그 보고 안 받느냐고 하니까 돌아서면서 그거 꼭 받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완전 마이너스 엄청나게 받았던 거 오히려 기억나니까 불통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질문드렸냐면 DJ 때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선인 신분부터 임기 동안에 각각 4번을 했었고 좀 이동관 전 수석이 공직했었던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3번. 3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반적인 이야기로 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정치, 경제, 뭐 그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을 어떤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수시로 부문별로 그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도 국민과의 어떤 직접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소상하게 심도 있게 대화를 하는 이런 작지만 어쩌면 그 심도 있는 어떤 이런 그 자리도 좀 앞으로는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좀 많이 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고받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있고 사실 국민들의 궁금증도 이제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이 하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됐는가를 본다면 사실은 거기서 안 좋은 기억과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좀 다시 하나의 어떤 학습 효과 삼아가면서 해야 들어간다면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아주 유효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저는 또 굳이 하나 차제 보태 주문을 한다면
그 깜짝 파격 행보 같은 거를 이제부터는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일했던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일에 이를테면 뭐 테니스 치다가 예. 갑자기 그냥 수건 두르고 또 기자실 들러서 뭐 격이 없이 얘기도 나누고 뭐 피자도 하나 시켜서 같이 먹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건 사실은 국민의 대표로 출입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니까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약간 파격 행보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지만 임기 초에 텀블러 들고 저 참모들하고 왜 그 커피 마시는 모습이 예.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조국 그 후보도 처음에 뭐 텀블러 들고 들어가서 매일 색깔 바뀐다는 뭐 그런 화제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런 말하자면 그 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 행보를 통해서 이른바 소통의 총량을 늘리는 거. 그 기자회견이 예. 됐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물론 이거는 뭐 또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제 국면 전환을 또 해야 되는 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녁 8시부터요. 그 이제 JTBC에서는 방송을 안 하지만은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그 어떤 뭐 효과, 실리 아니면 메시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